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의 기초이론. 식품위생은 식품 첨가물 그리고 그것들이 담기는 기구나 용기, 포장을 포함하여 음식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식품 안전에 위해 요인. 식품에 위해 요소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로 식품 자체의 유독 물질 또는 제조와 가공, 저장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 등을 의미한다.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또는 질병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인성. 식품의 원재료 자체에 존재하는 유독 또는 유해 물질로 보거, 독이나 조개독 등의 동물성 자연독과 버섯독, 청산배당체 같은 식물성 자연독을 포함합니다. 또 식품 고유의 생리작용 물질로는 항비타민성 물질, 항효소성 물질, 항갑상선 물질 그리고 식이성 알레르기 물질이 있습니다. 자연독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며 동물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고 불리우는 보거독이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주로 보거, 강꼬치고기, 홍어 등 일부 해산물에 존재하는 강력한 독성을 가진 독소로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며 소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도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개독에는 삭시톡신과 베네루핀이 있습니다. 삭시톡신은 주로 해조류인 디노플라기아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무색이고 매우 강력한 독성을 가지며 고열로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섭취 시 신경 독성을 일으켜 다양한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네루핀, 모시조개, 굴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독소로 장시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봄, 여름철에는 조개류에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둥, 소라 등과 같은 나사 모양의 껍질을 가진 폐류를 권폐류라고 하는데 일부는 테트라민이라는 권폐독을 함유하고 있고 테트라민은 무색무취의 매우 유독한 자연독입니다. 주요 중독 증상은 두통, 오심, 구토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물성. 1. 버섯독은 버섯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독소를 의미합니다. 일부 버섯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심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러움, 혼수 상태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섯의 종류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섭취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청산배당체. 청산배당체는 일부 버섯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 호흡 및 심혈관계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독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으며 고량의 청산배당체를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3. 유독 단백질. 유독 단백질은 일부 버섯에 존재하는 독성 단백질이며 소화관을 통해 인체 내로 흡수되어 심한 위장장애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독 증상은 구토, 설사, 경련, 혼수 상태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4.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는 주로 식물에서 발견되는 독성 화합물로 일부 버섯에도 존재합니다. 식물이 스스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화합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독 증상으로는 혼수 상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짐, 근육 경련 등이 있습니다. 외인성. 식품의 외부 과정을 통해 혼입되거나 이행된 유해 물질을 말합니다.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과 같은 생물학적 오염 물질이나 유해, 감미료, 유해 보존료와 같은 의도적 첨가 화학물질 및 잔류 농약, 환경 오염 물질 등 비의도적 오염 화학 물질을 포함합니다. 1. 생물학적.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에 함유된 세균이 인체에 의해 소화관으로 흡수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식품에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소화관으로 들어가 인체에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병으로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구 감염병은 식품을 통해 섭취된 병원성 미생물이 입안에 위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발열, 인후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축 공통 감염병은 식품을 통해 섭취된 병원성 미생물이 소화관을 통해 인체에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독은 식품이 곰팡이에 오염되어 생산된 독소를 소비한 후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한 경우 신장 및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증은 식품에 기생충이 오염되어 섭취한 후 소화관이나 다른 부위에 침투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화학적. 의도적 첨가물은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물질로 유해 감미료, 유해 보존료, 유해 착색제, 유해 표백제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의 외관, 맛, 향기를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의도적 오염물은 식품에 자연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불순물이나 유해 물질이 노출되어 발생하는 오염을 의미한다. 주로 잔류농약, 공장 폐수 등의 환경 오염 물질, 그리고 용기나 포장재의 성분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산, 가공, 운송 과정에서 식품에 오염되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염 물질의 검사와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기성. 식품의 제조나 가공, 저장 단계에서 생성되거나 체내에서 섭취 후 생성되는 유해 물질로 산화된 유지, 아크릴 아마이드, 탄 생선의 벤조피렌, 훈제식품의 니트로소아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식품 섭취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체내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2. 식품과 미생물.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1. 곰팡이는 대체로 다세포로 이루어진 균류로 포자를 통해 번식하며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랄 수 있습니다. 곡류, 두류 등의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에 잘 증식하며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됩니다. 2. 효모는 난형, 타원형, 구형, 레몬형, 소시지형, 삼각형, 위균사형 등 다양한 형태이며 주로 발효식품인 버터, 치즈, 요구르트, 김치 등의 변질에 관여한다. 또한 발효식품인 맥주, 포도주, 간장 등의 제조와 제빵 제조 과정에서도 활용된다. 저온이나 건조식품에도 번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세균은 모양에 따라 구균, 간균, 나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람 염색법에 따라 대장균 등 그람 음성과 포도상 구균 등 그람 양성으로 구분됩니다. 운동성의 편모, 선모를 가지고 있으며 단백질성 식품의 부패에 관여합니다. 세균성 식중독 및 경구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효식품인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식초 등의 제조에도 널리 활용됩니다. 4.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유전 인자와 외곽 단백질로 구성된 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발효식품 공장에서 파지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식품, 식품 취급자 및 사람을 통해 전파되며 식중독 및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품의 오염 지표균 1. 대장균군 일반적으로 동물의 배설물이나 토양 환경 등에서 유래되며 이는 식품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장균군은 일반적으로 대장 내 세균군의 한 부분으로서 식품 내 오염이나 가공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균군이 식품에서 발견되는 경우 식품이 오염되었거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구균 주로 동물의 침, 배설물, 환경 등에서 유래되며 식품 내 오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장구균은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균주의 생존력이 강하며 식품 가공이나 저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적 문제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냉동식품과 건조식품의 분변. 오염 지표균으로 사용됩니다. 분변 오염 지표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미생물을 의미하며 이 지표균을 통해 물이나 식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살균과 소독. 1. 살균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의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살균은 열처리나 화학적 물질을 사용합니다. 열살균은 고온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통 가열 및 살균기기를 사용하여 식품을 살균합니다. 화학살균은 화학적인 소독제를 사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식품 포장재나 용기 등에 사용됩니다. 2. 멸균은 세균과 포자 등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멸균은 고온, 고압, 화학물질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의료기기나 약품의 생산 과정에서 멸균이 필요한데, 이는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약화시켜 감염의 위험을 없애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독은 화학적인 소독제나 자외선, 열 등을 이용합니다. 의료기기, 식품, 수영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소독이 필요한데 이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식품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 식품 미생물의 성장에는 내부와 외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 pH, 수분 활성도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미생물이 식품 내에서 증식하거나 활동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 활성은 미생물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생물의 최저 수분 활성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균은 0.9,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분 활성은 미생물 성장을 촉진하며 낮은 수분 활성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pH. 미생물은 생성하는 효소에 따라 최적인 pH가 있으며 대부분의 미생물은 중성 pH인 약 6에서 7폐하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부패균은 약 5.5pH 이하 낮은 pH에서의 성장이 어렵습니다. 온도. 미생물은 특정 온도 범위에서 활발하게 증식한다. 일반적으로 균류는 20에서 45도씨 사이에서 가장 잘 성장합니다. 최적 온도보다 낮거나 높으면 미생물의 성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산소. 산소의 유무는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보다 높으면 일부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영양소는 탄소, 질소, 비타민, 무기염류 등의 영양소는 미생물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식품시설 및 개인의 위생관리 1. 시설 및 환경의 위생관리. 청결한 환경은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기업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위생관리에 일관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결한 시설 유지, 적절한 환기 및 온도 조절, 쓰레기 처리 및 신속한 폐기물 처리, 일반 구역과 청결 구역 간 구획화와 분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진단, 손 씻기, 반지, 팔찌, 시계 등 액세서리 착용 금지, 규정된 위생복 착용이 중요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